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린 마지막 선물.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첫 월급 120만 원으로 부모님께 드린 그 선물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거든요. 김인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대학 4학년이던 인수는 IMF 외환위기를 앞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 일을 하며 가게를 꾸려가셨습니다. 아들아, 등록금 걱정 마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하지만 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아버지의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의 손이 갈라져 상처투성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매일 보며 자랐으니까요.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인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마침내 작은 중견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날 밤 인수는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취업을 했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인수의 통장에는 처음으로 월급 1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00만 원 정도의 가치였지만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인수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드릴까?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뭐야, 첫 월급인데 너도 좀 써라. 옷도 사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하지만 인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안경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된 깨진 안경테를 테이프로 붙여 쓰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새 안경 맞춰드릴게요. 뭔 소리야? 이거 아직 멀쩡한데 첫 월급으로 드리고 싶어요? 안경원 직원이 아버지께 여러 안경테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가격표를 힐끔힐끔 보시더니 가장 저렴한 것만 고르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때요? 아버지께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인수가 권한 안경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아버지 얼굴에 딱 맞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복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 30년간 한 번도 새 한복을 맞춰 입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예쁜 한복 하나 맞춰드릴게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한복을. 어머니가 제일 예쁘세요. 한복집 사장님이 어머니께 어울릴 만한 색깔과 디자인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어머니의 얼굴을 한결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40만 원입니다. 맞춰드릴게요.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런 좋은 옷을 언제 입어보겠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인수는 부모님을 평소 가보지 못했던 한정식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서는 늘 검소한 식사를 하셨던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을 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아들아, 이런 비싼 데 와도 되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인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남겨두고 싶다. 부모님 사진 한 장 찍어요. 오늘을 기념하고 싶어서요. 근처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새 안경을 쓰신 아버지, 새 한복을 입으신 어머니,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인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을 인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새 안경을 쓰신 아버지는 거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신문 글씨가 이렇게 크게 보이다니. 새 한복을 받아 드신 어머니는 수줍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받아보는 새 옷이네. 우리 아들 덕분에 젊어진 기분이야. 그날 인수가 쓴 돈은
총 85만 원. 첫 월급의 대부분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3개월 후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인수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매일 그 안경 쓰고 다니셨단다. 정말 좋아하셨어. 고마워, 아들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인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친구들 말을 듣고 혼자만 썼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반드시 그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이 한복 입으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 한복을 입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시곤 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데이트를 하러 가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하시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인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은 그 한복 입혀서 보내다오. 아버지한테 가서도 이 옷 입고 예쁘게 보이고 싶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어머니도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대로 그 한복을 입혀드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인수 씨는 현재 중경이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 돈 중에서 가장 잘 쓴 돈이 그 85만 원이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에는 아직도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새 안경을 쓴 아버지, 새 한복을 입은 어머니,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사진 속 부모님 표정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으시고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첫 월급이든 보너스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인수 씨는 지금도 매년 부모님 기일에는 그때 갔던 한정식 집을 찾아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부모님 자리까지 마련해 놓고서 말이죠. 만약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어느덧 인수 씨의 아들도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주말에 아빠, 첫 월급 받으면 뭐 사드릴까요? 아들의 질문에 인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들아, 네 마음만으로 이미 충분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함께 가자.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자랐는지 보여드리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